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던진다면 90% 이상은 좋은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쇼 같은 데 가보면 원두 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근데 막상 시음해보면 다 맛있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원두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내 머신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이제 가끔 가다가 여쭤보면은 우리 매장 무슨 머신 썼던 이런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그라인더가 이제 플랫 버냐, 코니컬 버냐에 따라서 이 맛이 그대로 연출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왜냐면은 플랫버와 코니컬버 이제 요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같은 원두라 하더라도 플랫버에서 연출되는 느낌과 코니컬버에서 연출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와도 이제 일치해서 추출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죠. 내 원두 이제 들어왔어. 이 업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커피는 이제 정수 필터의 이제 사용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이제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줘요? 우리는 이제 가서 물을 먹어보고 우리가 아는 맛이 아니야. 그럼 갈 때가 됐다. 교체를 언제 했다라고 이제 대충 아시니까. 그런 거 더불어서 아니면은 칼날 마모도에 따라서 이게 뭉개지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칼날 교체. 이제 완전 뭐 분해해서 청소했을 시 이게 무딘 칼날인지 그거를 원두 업체에서 조금이라도 좀 컨트롤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장사하는데 뭐 커피 맛 변화됐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세 번째 질문으로는 로스터리 규모나 그 생산이 안정적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소형 로스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대형 로스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집이요. 웍 하나에서 이제 조리를 하겠죠. 홍콩 반점 느낌이다 하면은 엄청 큰 웍에다가 몇 인분을 같이 하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맛을 낼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웍, 소형 로스터리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나 100kg를 로스팅했을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이라는 걸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형 로스터리에서는 그 맛이 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 더불어서 소형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생두가 입고되는 그 입고 단가 자체가 대형에서 이제 몇 톤씩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잘 나가시던 로스터리 공장 분들도 폐업을 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겨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장인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잘 받고 있다 갑자기 6개월 뒤에 폐업하게 되면 이것도 맛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그것도 있겠네요. 좋죠. 아니면 조금 이건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월에 한 몇 톤 정도 생산을 하시는지, 그래도 10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는 월에 몇 톤 정도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난 겨울은 비수기로 들어가거든요. 올해 한 18톤, 19톤 생산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생두 단가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 마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배송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규모에 따라서 10kg 이상 발주를 해야 무료 배송이 된다. 아무리 이제 디게싱 기간 이게 전부 다 맞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5kg를 쓰기가 힘든 매장들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면 10kg 하게 되면 이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는 이제 5kg 이상이 이제 무료 배송이에요. 나머지 5kg 이제 미만일 경우는 이제 3,000원의 별도의 배송비가 들긴 하지만 무료 배송이 되면 이제 점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덜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로스팅 공장이 당일 로스팅해서 택배까지 가능한지, 간혹 전날 미리 로스팅한 거를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거는 미리 디게싱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택배 열기로 인해서 오버하게 이제 디게싱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좀 다시 정리하자면은 최소 발주 수량이 최소한 뭐 5kg 이상일 경우 무료 배송입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랑 생산 출고 시스템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되시는 곳들에 대한 기준점일 수도 있는데, 그 OEM, ODM 생산이라고 하죠.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 자체 원두 봉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물량이 톤 단위가 아니더라도 봉투에다가 이제 자체 이제 스티커를 해서 발주도 가능한지를 한번 여부를 알아보시는 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밴딩 업체들이겠죠. 그런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럼 프랜차이즈 업체 원두 납품 같은 걸 해드리고 있나요? 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4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분들이 계약서를 따로 이제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하는 기준으로 해서 전용 봉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갖고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OEM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매장 방문을 직접 해서 세팅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이제 저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방문, 점검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문해서 세팅하는 담당자가 스케줄이 안 돼서 급할 경우 이제 다른 담당자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담당자가 이제 메인 담당자가 되는 거죠. 가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머신 스펙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하죠. 그리고 점주님들 입맛에 맞는지 한번 하다가 아닌데요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세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 세팅이라는 게 맛을 맞춰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정수 필터라든지 뭐 칼날 교체 주기라든지 안자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면은 샤워망, 고무 가스켓 이런 것들도 뭔가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라면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교체법을 알려드린다든지 하나는 내가 교체를 해주고 하나는 점주님이 직접 하게끔 유도를 해요. 정수 필터도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커피 머신 전용, 제빙기 전용. 하나는 내가 해주고 하나는 점주님이 직접 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교육은 뭐 저희 원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 비용은 안 들고요. 그럼 전국 다 해주는 거예요? 전국은 솔직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고 스케줄상으로도 경남, 뭐 전남, 뭐 제주 이런 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같이 스케줄이 맞물리게 되면은 저희가 점검 방문차 한번 4-5개 정도 되면은 그게 갔다 올 수는 있긴 한데 이거를 1년이라고 하게 되면 손에 꼽힐 정도로 방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 곳 같을 경우에는 방금 유선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상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출이 뭐가 빠르다, 느리다, 그라인더 조정을 어떻게 해달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해결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에스프레소 말고 우유랑 섞였을 때 맛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점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매하는 게 사실상 에스프레소는 아니에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식이 되겠죠. 매 주마다 로스팅 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오늘 맛은 조금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고 점주님들이 파시는 거는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을 때 저는 아메리카노로 봐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로 테스트하기보다는 아메리카노로 테스트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렇죠. 아메리카노로 맛을 보시고 그 다음 또 라떼로 맛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라떼랑 이제 아메리카노 또 세팅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주님들이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우유는 더 물보다 이제 바디가 더 세니까 그거에 또 번거는 이제 에스프레소 세팅을 또 다시 해야 될 수 있는데 같은 도직량을 했을 때 이제 물량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직량을 좀 더 업도직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라떼랑 아메리카노랑 맛을 둘 다 좋게 연출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죠. 더불어서 메인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메가, 백다방, 더벤치, 컴포즈 이런 등등등 메이저급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랑 라떼는 너무 잘 잡혀. 근데 다른 메뉴들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변 상권을 분석해서 같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바리스타예요. 어느 정도 이제 메뉴에 대한 가지수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이 상권에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바리스타인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질문들만 기억하고 가셔도요. 원두체를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마케터스 브리즈빈이었습니다.